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우리들의 블루스. 토요일 날 방송된 시청률이 10.4%, 역시 두 자릿수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임영웅 씨의 우리들의 블루스를 듣는 것은 아마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를 자꾸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드라마에 빠졌다고 부르게 맞겠지요. 왜 이 드라마에 우리는 빠져들고 있을까? 10.4%라는 시청률은 결코 요즘 드라마로서 적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시청률이 나오고 있다. 그 얘기는 시청하는 사람이 많다. 뭐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왜 여기에 이렇게 빠져들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는 이 우리들의 블루스는 사랑사관학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제가 우리들의 블루스를 사랑사관학교라고 생각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빨간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통 인간지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간지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원한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입니다. 원망, 상대방에 대한 다 마음이죠. 원한도 상대방을 향한 마음입니다. 원한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깊은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은 원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한은 되리킬 수 없는 그런 정말 치명적인 그런 마음을 원한이라고 한다면, 원망은 아이 왜 그랬어, 너 나한테 왜 그랬어 하는 원한보다는 조금 가벼운 증오심을 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원망과 원한 사이에는 사랑이 뿌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 자체가 없다면 원망과 원한 자체가 생길 일이 없죠. 사랑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다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병헌 씨가 본인을 낳아준 엄마를 작은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그 어머니에 대한 증오감을 정말 무서울 만큼 뿜어냅니다. 무서울 만큼 뿜어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사랑이 깔려 있지 않다면 그런 원망하는 마음까지 생길 필요는 없죠. 그냥 무관심하면 되는 거죠. 식당에서 엄마를 봐도 모르는 척, 엄마가 본인이 파는 만물 트럭에 와서 5,000원짜리 바지를 사고 그냥 10,000원짜리를 놓고 가도 굳이 가서 5,000원을 거슬러 주면서 이제 나한테 옷도 사러 오지 마라. 그리고 또 옷을 사러 온 게 안 됐으니까, 마음에 안 됐으니까 그 5,000원짜리 바지를 몇 개 꽁쳐다가 던지면서 이제 내 앞에 나타나지만, 사랑이 없다면 그런 일 그 자체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 엄마가 곧 죽을지 모른다는 것을 이병헌 씨는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굉장히 후회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저는 한국 어머니들에게서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죠. 제가 이상한 거죠. 보통 어머니들의 생각이 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제가 더 이상한 거죠. 왜 어머니들은 아프면 그 아프고 힘든 사실을 자식들에게 굳이 숨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자식들이 마음 아파할 것을 미리 염려해서 그러한 사실들을 대부분 숨깁니다. 그렇지만 어머니,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나면 그때 자식들이 겪는 상처, 아픔은 더 큽니다. 더 커요. 지금 당장 아픔을 피하기 위해서 본인이 아프고 힘들고 병든 얘기를 말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은 더 아픈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
저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아프면 아프다. 지금 내 상태는 이렇다라는 걸 그때그때 자식들에게 알리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 아들이 엄마가 작은 엄마로 남의 첩으로 살아온 것이 원한이 생겨서 엄마를 이렇게 미워하고 있는데 엄마도 뭐 남의 첩으로 살고 싶었겠습니까? 사주팔자가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병헌 씨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거 보면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엄마에 대한 서운함, 원망 때문에 이러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착한 여자를 만나려면은 형이 착해져야 된다. 그런 대화를 나눕니다. 드라마에서. 그 김우빈 씨가 이병헌 씨한테 형이 착한 여자를 만나려면 형이 착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형이 지금은 안 착하다 이거죠. 부모한테 하는 얘기를 보면. 그런데 그럼 나쁜 놈인데 스스로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나쁜지 안 나쁜지 모르지만 난 나쁜 놈인지 착해질 수 있을까? 그렇게 또 물어보지 않습니까? 본인이 엄마를 미워하는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죠. 내가 착해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포기를 한 듯이 그 여자를 기다리는데 그냥 이렇게 살거나 기다리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사는 거가 그냥 내 주어진 팔자 같은데 운명 같은데 근데 마음이 뭉클뭉클해지는 거 이것이 사랑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랑인 것 같다. 또 그 선장과 해녀가 사랑을 나누죠. 이 해녀는 과거가 많아요. 선장 총각은 순수하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모든 것이 녹아서 사랑을 이제 싹트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사랑은 사람 마음의 용광로 같은 것이다. 사랑으로 원망과 원한도 생기지만 사랑은 용광로이다. 용광로이다.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해서 원망과 원한이 녹아내리기 때문에 정말 사랑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우리들의 블루스는 느리고 슬픈 노래라 그럽니다. 느리고 슬픈 노래를 블루스라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 우리들의 블루스를 통해서 그 원망과 원한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사랑으로 바꿀 것이냐, 어떻게 이 사랑이 마음의 용광로처럼 작용을 해서 사랑으로 바꿔갈 것이냐, 이러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거 아닌가. 노희경 작가가 이 사랑의 블루스를 통해서 원한과 원망을 어떻게 사랑으로 바꿀 것이냐 하는 그런 얘기를,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드라마를 지금 시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맙습니다.